여러 가지 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정말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고 예. 핫하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통일이나 뭐 북한 문학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보자. 무겁게 말고 대중적으로 인문적으로 얘기를 풀어내는 제가 몸담고 있는 역사 쪽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분단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인 공간이 있죠. 바로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DMZ. 예, 그야말로 남북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힘과 기대감까지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MZ에 혹시 가보셨던 분 계신가요? 저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예. 뭐 한번 몇 번 가봤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DMZ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아픔이 집약된 곳이잖아요. 이전까지는 전쟁이라고 하면 전선에서 군인들끼리 싸우고 양쪽의 민간인들은 안전했는데 이게 전선이 완곡하는 바람에 민간인 대 민간인의 전쟁으로 번져서 사실상 그 적대 감정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거긴 또 뭐 이념간의 갈등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DMZ는 그 모든 것을 사실 응축하고 있는 정말 비극적인 공간인데 예. 그런 비극적인 공간을 두고 이런 말씀을 드는 것은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만약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의 무드로 간다면 DMZ가 앞으로 우리 10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굉장히 문화자원, 관광자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 쪽에서도 가봤고 이제 북쪽에서도 가봤는데 기분 희한하죠. 왜냐면은 그거 넘으면은 이제 한국이 뭐 넘으면 북한이고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이제 만감 뭐 넘어가 볼까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랑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런 어떤 막 충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실 뭐 그 역사의 현장에 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무게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렇게 조용한가요? 조용하죠. 조용하고 거기 왜 회담장 있잖아요. 회담장 네. 들어갈 수 있고 그 뭐 마이크 선이 뭐 그 분계선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실감이 오히려 안 나죠. 이게 진짜 우리가 분단이 맞나? 이거 너무 그냥 편하게 느껴지는 게 되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되게 신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건축하는 외국 애들이 이렇게 한국에 많이 방문을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모든 그 한국을 방문하는 제 외국 친구들은 DMZ를 갑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한국 오면 네. 한국을 알고 싶으면 가는 곳이라는 거를 이제 보면 오히려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한번 가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 갔을 때 진짜로 그 느껴지는 어떤 그 체감하는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감성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이 각자 다를 텐데 그게 다 소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보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사실 뭐 70년 가까이 이제 거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보존 상태가 또 대단할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또 하게 되는 건데 사실 DMZ 하면은 꼭 떠오르는 게 이제 독일의 네. 예, 그리네스 반트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역시 이것도 완충지대로 설정되어 있는 자연을 그대로 좀 보존하면서 사실 영어로 하면 그린벨트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 뭐 폭이 뭐 한 뭐 몇백 미터밖에 안 되죠. 우리는 길잖아요, 대신. 길지만 이제 우리는 4km. 여기는 이제 아래 위로 예. 2km인데 예. 거기는 이제 폭은 굉장히 좁은데 이제 길이가 1,400km. 1,400km죠. 예. 그린아스팔트 생각을 하면 거기가 사실 보존함으로써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보존하되 누군가가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시스템을 생태공원.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피를 폭파하기로 했을 때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죠. 이게 굉장히 좀 너무 근시안적인 시선이다. 그 지피 자체가 하나의 현대사 박물관 역사 기록인데 네. 그것을 파괴시킨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저는 그런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철조망 자체를 양쪽의 철조망 자체도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철조망을 어떤 하나의 거대한 평화의 오브제로 바꿔야 되는 것이 그걸 허물면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그 주장. 아니 베를린 장벽도 보면 그 일부를- 파편을 박물관에 보존하기도 하고
막 팔리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와 있잖아요. 네, 예. 한국에 가 있고 그런 식으로 철조망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그거 잘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한 달에 우리 철종 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통일되면 지금도 많이 잘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DMZ를 생태공원하자. 그럼 아예 그냥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최소화하자. 네. 저는 그 자체가 자연사 박물관이자 미술관이라는 거. 그거부터 남북이 조금 합의를 하면 제일 좋겠네요. 교수님 혹시 개방된다면 네. 뭐 궁예도성 발굴? 사람이 시야가 좁은가 봐요, 저는. 아니 그래서 네. 항상 역사 관련된 것만 가고 싶어 하고. 아니죠. 본인이 제일 네. 좋아하시니까 그걸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궁예 도성도 네. 구글어스로 봤거든요. 구글어스로 보고 선 그어보고 막 이런 행위도 했는데 너무 사실 가보고 싶어서. 궁예라는 사람이 왜 철원에다가 도읍을 정했나라는 게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철원이라는 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추운데 군인들이 가서 떠는데 고추냉이 많이 네, 그런 데 느낌인데 일단 평야가 진짜 펼쳐져 있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동북쪽하고 서남쪽 방향으로 쭉 큰 계곡이 나 있고 그걸 관통하는 형태로 철원이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여기가 동북쪽하고 서울 방향으로 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이기 때문에 궁예가 철원으로 그냥 노망이 나서 거기 간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요충지, 땅이기 때문에 요충지. 갔다라는 걸 느낄 수 근데 있을 것 너무 같아요. 추워요. 제가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거든요. 제 아들이 했습니다. 안 돌아보잖아요. 그쪽을 안 봅니다. 철원 너무 춥습니다. 많이 고생하셨나 봐요.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개방되면 안 가실 건가요? 안 갈 거예요. 철원 안 딴 가신다. 쪽으로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DMZ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것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 남북의 길이 열리면 가보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뭐 그 많이 가보고 싶어 하시는 뭐 평양, 뭐 개성 당연히 가보고 싶고, 근데 이제 함흥하고 청진을 저는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청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공업도시로 알려져 있고 거기가 요즘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의 변화가 엄청 그 다이나믹하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있고, 또 함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해가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바우하우스 1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게 독일에서 시작된 어떤 건축 운동 같은 건데, 그 운동이 이제 그 점점 동진해가지고 러시아도 가고 해서 실제로 북한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50년대 이제 전쟁 후에 그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바우하우스 사람들이 와서 그 재건 기획에 참여를 하는데,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 한반도의 그 건축이 이 세계 건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 어떤 키포인트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함흥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네네. 굳이 대서울을 가서 네네. 거기 가서 관람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도 직접 함흥만 가게 되면 그렇죠. 그런 역사 그럼 공부를 할 수 근대 있고. 건축의 시작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 바우하우스의 어떤 영향을 직접 받은 네네네. 그런 건축물들을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인간이 속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고귀한데 이런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네. 소설가는 결국 인간의 마음이 궁금한 거니까 욕망이 직결돼 있는 곳, 어디? 예를 들면 남한에서는 백화점 같은 데겠죠. 네. 그런 데가 있다면 꼭 가보고 싶은데, 실제 북한의 백화점이나 뭐 마트가 얼마나 욕망이 집결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공간, 아니면은 그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젊은이들이 있고 힙플레이스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어딘가 뭐 클럽 비슷한 뭔가 모여 노는 곳, 무도장. 그런 식의 뭐 어떤 곳, 그런 데가 있다면 꼭 가보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노는지, 어떻게 욕망을 분출하는지. 근데 한 번도 그런 곳이 있다고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사실 나왔을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 한번 본 것 같아요. 그게 놀지 젊은이들이 않을까? 모여서. 걔들도 네. 놀 텐데 어딘가 있을 거란 그래서 말이죠. 어디선가 듣기로, 그러니까 그 북한도 술에 굉장히 관대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술 엄청 먹고 이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데가 예, 존재할 거예요. 지하에서 먹나 술을? 지하에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 가면 춤추면서 막 먹고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서점도 궁금해요. 저 동네 서점 가보고 예, 싶어요. 예. 네. 아내와 서점이 뭐 있을까요? 동네 서점 북한에? 같은 게 있다고 하고요. 서점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는 문제는 이제 서점이 있는데 책이 없는. 그러니까 수교한 국가들의 책은 또 번역이 또 돼서 들어올 테니까. 네. 그리고 뭐 저도 서점 생각하면 어떤 책들이 번역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들이 베스트셀러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반대로 북한의 인민들이 자유롭게 우리 쪽으로 이제 넘어온다고 했을 때 어디를 가면 좀 재밌을까요? 그 소개하고 싶은 공간 같은 게. 저는 제가 박물관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박물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압축해 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공부하려고 할 때 그 관련된 자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물관을 좋아하는데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경기도 박물관에도 함께 아 그렇죠. 가야죠. 예. 거기 뭐가 있습니까? 잘 몰라요. 어떠신가요, 임 교수님은? 이제 모시고 온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작가님께서도 어떤 욕망이 이렇게 막 응집돼 있는 곳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비슷한 맥락으로 막 홍대학 이런데 혹시 이제 만약에 이제 대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이제 북의 대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홍대 앞에 막 그 새벽 막 금요일 새벽 서너 시 막 그런 데 가면 진짜 신세계를 에너지가 볼 거- 자주 가시는 딱그 아니요. 가게인데 자기의 생활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재직하시는 그거- 학교니까 네네네. 밤늦게 그러니까 연구하시고 연구하다가 다니는데. 이제 그 퇴근할 꼭 때 금요일만 가끔 밤늦게 그러니까요. 그러시는군요.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데리고 가고 싶은데 문화 충격 엄청 네, 문화 오겠다. 충격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 저희가 가도 문화 충격입니다. 그거는. 나는 네. 그 코스로 고시한테도 좋지만 토요일, 일요일 아침 7시, 8시도 되게 좋거든요. 네네네. 토하는 흔적과 그렇죠. 전날의 광기가 남아있는 그 맞습니다. 공간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제 나와서 청소하시고 엄청난 계시고. 종량제 봉투. 네네네. 저도 뭐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젊은 장소나 뭐 그런 거 동대문 새벽 시장 뭐 이런 것도 생각을 그런 게 해봤거든요. 좋죠. 예. 근데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제 고향이 이제 울산이라서 울산에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조선소 현황을 한번 싹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엄청난 크기 유조선이나 막 이런 배들 가보면 제 친구들 와서 막 놀라고 갔거든요. 압도적이죠. 예. 네. 울산이 그 나름의 상징성 있지 않나요? 약간 한국의 어떤 공업의 상징성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아주 대표성을 지니고 있죠. 청진 같은 거죠. 청진 같은 거죠. 울산, 네. 저희 북한에 그런 말씀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